아침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뇌는 아주 작은 신호를 받습니다. 이 신호가 사라지면 기억 반응이 느려질 수 있고 반복되면 방향 감각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데도 이미 차이가 시작됩니다. 손에 힘을 주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뇌는 긴장과 안정 사이를 오갑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집중력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기억 연결이 느슨해집니다. 위험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숨이 얕아질수록 뇌는 깨어 있어도 반응을 줄입니다. 앉아서 숨의 리듬이 흐트러지면 생각의 속도도 같이 늦어집니다. 이 변화는 대부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누군가 가까이 있지만 말을 하지 않을 때 뇌는 주변 신호를 더 찾으려 합니다. 이때 반응이 둔해지면 관계 인식부터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뇌 반응의 방향은 이미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동작인데 어떤 사람은 유지되고 어떤 사람은 급격히 느려지는 걸까요? 다음 흐름에서는 이 차이가 생기는 구조를 풀어가겠습니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망설이는 순간 많은 분들은 이것을 단순한 기분 문제나 의욕 저하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과 노년의학 쪽에서는 이 짧은 망설임 자체를 하나의 중요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나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 있는 경우 뇌는 복잡한 명령보다 아주 단순한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이 단순 자극을 너무 사소하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바닥이 바닥을 느끼는 감각, 무릎 각도가 조금 변하는 감각, 허리가 곧게 세워지는 느낌 같은 것들이 모두 뇌에 입력되는 정보인데 이 입력이 줄어들면 뇌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점점 축소하려 합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더 두드러질까요? 나이가 들수록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젊을 때는 불필요한 자극도 자동으로 처리하던 뇌가 중년 이후에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만 선별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움직임과 감각이 줄어들면 뇌는 그것을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분류해 버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근 국내 보도에 따르면 노년층에서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인지 반응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려지는 경향이 관찰되었고, 특히 움직임이 거의 없는 앉은 시간이 누적될수록 그 차이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육 문제만이 아니라 감각 입력 감소와 뇌 반응 저하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생활은 발, 엉덩이, 허리에서 올라오는 감각 신호를 크게 줄입니다. 둘째는 신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초 감각 신경의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뇌는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반응하려 합니다. 셋째는 환경 요인입니다. 집 안에서 항상 같은 의자, 같은 위치, 같은 조명 아래에 있으면 뇌가 새로움을 감지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뇌는 점점 조용한 상태를 기본값으로 삼게 됩니다. 젊을 때와 중년 이후의 차이는 회복 속도에서 특히 크게 나타납니다. 젊은 뇌는 잠깐 자극이 줄어들어도 다시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회복이 느려지고 누적 효과가 생깁니다. 오늘 하루는 괜찮아 보여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반응의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의 작은 자극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생활 사례를 보면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보내는 어의 경우 특별한 통증은 없지만 질문에 대한 반응이 점점 느려지고 표정 변화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반면 같은 연령대라도 앉은 상태에서 자주 발을 움직이고 상체 자세를 바꾸는 B는 전반적인 반응 속도가 비교적 유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 보호자가 가까이 있지만 거의 움직임 자극을 주지 않는 환경과 짧게라도 앉아서 자세를 조정하도록 돕는 환경을 비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누적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의지 문제라기보다 뇌가 받아들이는 자극의 양과 질 차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점은 무조건 많이 움직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무리한 동작은 오히려 불안을 키우거나 피로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과도한 자극이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자극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해결책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보호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편해 보여서 그대로 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을 해도 반응이 늦어지고 눈맞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작은 움직임이나 자세 변화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몰랐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특정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관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공통된 체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앉은 상태 자극 중에서도 어떤 감각이 뇌 반응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될까요? 발과 손, 자세, 숨 중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또 환경이 바뀌면 같은 자극도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단락에서는 이 질문을 기준으로 경고와 깨달음의 관점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이 바닥을 누르는 힘은 생각보다 강한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서 있거나 걷는 상태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최근 노년 재활과 인지과학 분야에서는 발바닥 압력 변화가 뇌 각성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고 신호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발의 접촉 감각이 줄어들면 뇌는 공간에 대한 정보 처리를 단순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주의 전환 능력과 반응 속도가 함께 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이 단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발 자극이 이렇게 중요해질까요?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 습관 측면에서는 장시간 의자에 깊게 기대 앉는 자세가 발에 실리는 하중을 줄입니다. 신체 변화 측면에서는 중년 이후 발바닥 감각 수용기의 민감도가 서서히 낮아집니다. 환경 요인으로는 실내 바닥 체질과 신발 착용 여부, 앉는 높이와 의자 구조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요소들이 겹치면 발에서 올라오는 신호는 점점 약해지고 뇌는 하체 정보를 덜 중요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발표된 국내외 노년 건강 관련 자료에서도 하체 감각 자극이 줄어든 집단에서 인지 반응의 지연이 더 자주 관찰되었다는 분석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인과를 단정하기보다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중년 이후에 이 문제가 더 위험해지는 이유는 축적 효과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감각 자극이 줄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발을 바닥에 두고도 힘을 거의 주지 않는 습관이 수개월 누적되면 뇌는 그 상태를 기본값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착각이 발생합니다. 본인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인데 뇌는 이미 반응을 줄인 상태로 적응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반응이 둔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에 걸친 누적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생활 사례를 비교해 보면 이 차이는 더 선명해집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지만 발을 자주 바닥에 밀어넣고 자세를 미세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주의 반응이 비교적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발이 공중에 가깝게 떠 있거나 의자에 깊이 묻힌 자세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대화 중 반응 지연이나 표정 변화 감소가 더 자주 관찰됩니다. 또 보호자가 옆에서 서서 대화를 유도하는 환경과 같은 눈높이에서 앉아 발 접촉을 유지하도록 돕는 환경을 비교했을 때도 시간이 지나며 차이가 벌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환경과 신체 조건이 만든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무조건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발에 과도한 힘을 주거나 불안정한 자세를 강요하면 오히려 긴장과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통증이나 균형 문제를 가진 경우에는 같은 자극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피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정적인 해결책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왜 지금 더 중요해지는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다음 흐름을 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와 공식 자료를 보면 노년기 인지 저하와 관련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하체 감각과 자세 안정성입니다. 특정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하체 감각 입력이 상대적으로 유지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일상 반응 속도가 더 천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치료 효과를 단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발 자극과 함께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손의 긴장, 상체 자세, 숨의 리듬은 서로 어떤 순서로 연결될까요? 또 이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할 때와 따로 작용할 때 뇌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음 단락에서는 비교와 대비의 관점에서 이 연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사람마다 뇌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의외로 손과 상체 그리고 숨의 리듬에서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발 자극만 주목하시지만 실제로는 손의 긴장 상태와 상체 자세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뇌의 반응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린 상태와 손에 힘이 빠진 채 축 늘어진 상태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량은 크게 다릅니다. 손과 상체는 뇌와의 신경 연결이 촘촘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 미세한 차이가 인지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이 요소들이 동시에 중요해질까요? 원인을 하나씩 분해해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먼저 생활 습관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을수록 상체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굽어지고 손은 목적 없이 놓이게 됩니다. 이 자세는 뇌에 전달되는 근육과 관절의 위치 정보를 크게 줄입니다. 다음은 신체 변화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의 피로가 빨리 누적되고 숨도 점점 얕아지기 쉽습니다. 숨이 얕아지면 산소 문제 이전에 뇌가 받아들이는 리듬 신호가 단순해집니다. 여기에 환경 요인이 더해집니다. 조명이 일정하고 소리 자극이 적고 움직임이 없는 공간에서는 뇌가 변화를 감지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면 뇌는 비교적 빠르게 반응을 낮춘 상태에 적응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발표된 노년 건강 관련 보고들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상황에서 상체 자세와 손의 사용 빈도가 낮은 집단일수록 주의 전환과 반응 속도 지표가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수치들은 특정 동작이 치매를 예방한다고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위험 신호와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비교의 관점에서 보면 같은 앉은 시간이라도 자세와 손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중년 이후에 이 비교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신호 지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자세가 잠시 무너져도 뇌가 빠르게 보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보정 과정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상체가 굽은 상태와 얕은 호흡이 반복되면 뇌는 그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생기는 착각은 위험합니다. 본인은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지만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은 이미 한 단계 낮아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 이틀 만에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나 본인 모두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사례를 입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같은 연령대라도 식탁 의자에 앉아 상체를 세우고 손을 가볍게 사용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표정 변화와 반응 속도가 비교적 유지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반면 소파에 깊이 기대어 손을 거의 쓰지 않고 숨이 얕아진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질문에 대한 반응이 늦어지고 시선 이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또 보호자가 옆에서 손을 잡고 자세를 함께 맞추는 상황과 단순히 옆에 앉아 있기만 하는 상황을 비교했을 때도 시간이 지나며 차이가 누적되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로 설명하기보다 뇌가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점은 무조건 바른 자세를 강요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통증이 있거나 호흡이 불편한 상태에서 억지로 자세를 세우면 오히려 긴장과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손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자극이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과 맥락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신체 상태일 때 어떤 수준의 자극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비교를 처방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반응을 보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발에는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손과 숨, 상체까지 동시에 봐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자세를 조금 바꾸고 손을 함께 쓰게 했을 뿐인데 대화 반응이 달라졌다고 느꼈다는 경험담도 전해집니다. 이런 관찰은 과장된 성공담이 아니라 여러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변화의 단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된 요소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뇌는 어떤 방향으로 반응을 회복하려 할까요? 안정과 신뢰가 형성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또 이 과정에서 보호자의 거리와 개입 방식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단락에서는 안정과 신뢰의 관점에서 이 흐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정과 신뢰가 형성되는 순간 뇌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앞선 비교 구간에서 살펴본 손과 상체, 숨의 리듬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면 뇌는 더 이상 주변을 위협적인 환경으로 인식하지 않고 에너지를 방어 대신 연결에 사용하려 합니다. 이때 중요한 요소가 바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운 개입은 오히려 긴장을 만들고 너무 먼 거리는 고립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보호자가 일정한 거리에서 존재를 유지하며 과도한 지시 없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때 뇌는 외부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왜 이 안정 구간이 중년 이후에 더 중요해질까요? 젊을 때는 환경이 조금 불안정해도 뇌가 빠르게 적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뇌는 예측 가능한 상태를 선호하게 됩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반복되는 자극과 일정한 리듬이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노년 인지 관련 자료에서도 환경 변화가 잦은 경우보다 일정한 구조 속에서 작은 자극이 반복되는 경우에 반응 유지가 더 오래 관찰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방법이 정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정된 조건이 뇌 반응을 끌어올릴 가능성을 높인다는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원인 구조를 더 나누어 보면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생활 습관 측면에서는 하루 중 앉아 있는 시간이 언제, 어떤 분위기에서 반복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체 변화 측면에서는 근육 긴장이 과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각 입력이 유지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환경 요인으로는 조명, 소음, 시선의 방향 같은 요소가 영향을 줍니다. 이 요소들이 맞물리면 뇌는 안정 신호를 받게 되고 반응을 닫기보다 열어두려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생활 사례를 보면 같은 앉은 상태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호자가 바로 옆에서 계속 말을 걸며 개입하는 경우에는 긴장이 누적되는 반면 일정한 거리에서 표정과 호흡을 관찰하며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경우에는 표정 변화와 반응 유지가 더 오래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환경을 자주 바꾸기보다 같은 장소에서 안정된 자세와 감각 자극을 유지한 경우에 혼란이 줄어들었다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이는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인식했느냐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안정이 곧 정지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고정된 환경은 오히려 자극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안정 없이 변화를 주면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반응을 떨어뜨릴 수 있는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단정적인 결론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이 흐름이 지금까지의 생각과 다르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사회적 관찰과 뉴스 흐름을 보면 치매 돌봄 환경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여러 보도에서 보호자들의 공통된 경험으로 환경을 단순히 조용하게 만드는 것보다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반응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 내용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주장이라기보다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정 상태가 어느 순간 다시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환경에서도 반응이 줄어드는 날과 유지되는 날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또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숨겨진 변수는 무엇일까요? 다음 단락에서는 관찰과 통찰의 관점에서 이 마지막 갈림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안정 구간을 지나도 어느 날 갑자기 반응이 줄어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십니다. 환경도 같고 차세도 비슷하고 보호자의 거리도 변하지 않았는데 왜 뇌 반응이 달라졌을까요? 관찰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변화는 대부분 아주 미세한 변수에서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숨의 깊이 변화, 시선 고정 시간, 그리고 몸의 미세한 긴장입니다. 이 요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여도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량에는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왜 이런 미세한 변수들이 지금 더 크게 작용할까요? 중년 이후에 뇌는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보다 기존에 학습된 패턴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이때 숨의 리듬이 짧아지거나 시선이 한 지점에 오래 머물면 뇌는 주변 탐색을 줄여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반복될수록 반응 범위가 점점 좁아진다는 점입니다. 최근 노년 인지 관련 분석에서도 반응 저하가 급격히 나타나는 날을 추적해보면 그 전 며칠 동안 후 패턴과 시선 움직임이 줄어든 경우가 많았다는 관찰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원인을 단정하기보다 경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원인 구조를 더 세분화해 보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생활 습관 측면에서는 수면의 질과 하루 리듬이 영향을 미칩니다. 잠이 얕거나 낮과 밤의 구분이 흐려지면 앉아 있을 때도 숨이 얕아지고 시선 고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 변화 측면에서는 피로 누적과 근육 미세 긴장이 작용합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긴장이 풀리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 요인으로는 조명 변화와 소음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밝기는 같아 보여도 빛의 방향이 바뀌거나 반복적인 소리가 사라지면 뇌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어느 날은 반응이 유지되고 어느 날은 급격히 줄어드는 갈림길이 만들어집니다. 중년 이후에 이 관찰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착각 가능성 때문입니다. 반응이 줄어든 날을 단순한 컨디션 문제로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러 변수가 이미 누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라면 하루 이틀 쉬면 회복되던 변화가 중년 이후에는 회복 신호를 놓치고 지나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반응 저하를 한 번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흐름으로 관찰하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생활 사례를 비교해보면 이 통찰은 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반응이 줄어든 날을 기준으로 전날의 수면, 식사 시간, 앉아있는 자세를 함께 되짚어보며 패턴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반면 아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넘긴 경우에는 비슷한 반응 저하가 반복되는 사례가 관찰됩니다. 또 보호자가 반응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의 차이를 기록하며 관찰했을 때 숨과 시선, 몸의 긴장에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는 경험도 보고됩니다. 이 차이는 관리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찰의 방향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점은 이 관찰이 곧바로 해결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변수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어떤 변수는 당장 바꾸기 어렵습니다. 또 한 요소를 바꾸면 다른 요소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조언이나 단정적인 결론은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변수를 인식하고 반응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관점입니다. 가정이나 돌봄 상황에서 앉아있는 상태의 작은 변화로 반응 차이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순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영상과 연결된 내용으로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앉은 상태 자극과 관련된 참고 정보와 선택 기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운 부분이니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은 여기에서 다시 갈라집니다. 이 미세한 변수들 중 어떤 것은 우리가 관찰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변수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신호일까요? 그리고 아직 다루지 않은 다른 감각 요소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남긴 채 다음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